안녕하세요, 염창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암 환자가 원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완치겠죠. 그리고 완치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상황에 따라 모든 환자가 다 완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완치가 안 된다고 치료를 포기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거기에 맞게 적절한 전략과 전술을 짜야 합니다. 네, 너무 두리뭉실하죠?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암 치료를 해준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것, 그것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 역시 의사로서 행복과 기쁨을 잠시나마 느꼈습니다. 한 분은 항암제 치료 중인데 대상포진에 걸렸습니다. 실제 암 환자들이 대상포진에 잘 걸립니다.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신경병성 통증 같은 후유증도 잘 생기고 대상포진이 더욱더 악화될 뿐만 아니라 대상포진이 생긴 자리에 감염도 잘 옵니다. 이 환자 역시 대상포진 치료는 잘 되었으나 물집이 생긴 자리에 감염이 되고 피부 궤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얘기했더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상처를 직접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다니는 대학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서 사정사정해서 다음날 피부과 진료를 보게 했습니다. 피부과 교수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치료해 주셔서 환자분이 안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희 병원에 내원하여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셨습니다. 아무래도 고맙기도 하고 서럽기도 해서 울었을 것입니다. 암이 안 걸렸을 때는 항암제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암에 걸리고 항암제 치료를 받다 보니 그 절차가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문제입니다. 다른 한 분은 담도암으로 처음 진단 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으시고 다양한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셔서 체력도 안 좋아 항암 치료를 잘 이겨낼까 고민을 하셨습니다. 저하고 처음 면담을 한 후 대학병원 교수와 잘 이야기를 해서 항암제 용량을 최대한 줄여서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무사히 1년을 잘 넘기셨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아미노산수액과 글루타치온 주사를 놔줬고 자주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보호자분이 오늘 오셔서 원장님 덕택에 어머니가 1년 동안 무사히 잘 지내셨다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이 환자에게는 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만 6개월만이라도 더 살기를 원했고 그것을 달성한 것입니다. 앞으로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처럼만 계속하면 1년이나 2년은 거뜬히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암과의 싸움은 긴 싸움입니다. 그러나 각각에 맞는 전략과 지략이 필요합니다. 어느 때는 긴 호흡으로 가야 하고 어느 때는 짧은 호흡으로 가야 하며 또 어느 때는 일부 후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병원은 너무나 많은 환자들을 보기 때문에 환자분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전략은 있을 수도 없고 전술을 세우지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치료를 안 하실 것이면 오지 마세요. 환자에게 비수를 꼽는 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 역시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다른 대학 교수와 비슷하게 전략이나 전술 자체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현실이라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저희 병원과 같은 적극적인 상담을 해줄 수 있는 병원들이 많이 생겨서 환자와 함께 고민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주제인 암 환자가 원하는 것의 해답은 바로 함께 해주는 의사를 찾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